변호사 노무현, 인권운동가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사람 노무현. 대통령이던 시절에도 대통령을 마친 후에도 그는 꿈을 안고 사는 청년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또는 내가 오래 기억하고 싶은 어떤 인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남긴 글, 또 그 사람의 말을 채록한 텍스트, 이제 이런 것들은 서가 한 켠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소장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2000집 발간 사업의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는 한 시민으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했던 분의 전집이 이렇게 제 서재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있으면 되게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바라는 분들이 이렇게 계실 것으로 생각해서 전집으로 엮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매우 특이한 면이 많은 분이셔서요. 책마다 읽어보면 좀 다른 얼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전집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노무현 대통령을 좀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봐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우선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완벽했던 분은 전혀 아니죠. 완전 유능하고 아주 완벽한 리더였다고는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말하지 않아요. 이제 가치지향적인 리더였어요. 시민들이 이미 자각하고 요구하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응답하지만 자기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 가치나 원칙 또는 목표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이 시민들에게 던지는 스타일의 리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아주 열정적인 그런 지지자들도 있었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못 받아들이는 또는 심지어 거부하는 시민들도 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두 번째는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진 그 개성이 있는데요. 특히 말과 글에 관해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의 언어로 생각하고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는데 아주 뛰어난 분이었어요. 당신 자신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완전하게 소화해내지 못한 언어를 쓰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 대통령의 말에는 위선이 없죠. 가식도 없고요. 모호함이 없어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대통령을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처음 만났고 앞으로 또 그런 말과 글을 그렇게 쓰는 대통령을 또 만날 수 있을지 그건 의문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기록들을 보다 보면 독자들도 그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운명이다도 제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거기 사용한 어휘나 또는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은 노 대통령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런 맛도 있어요. 읽다 보면. 예. 그래서 이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제일 좋아했던 별명이거든요. 그게 바보 노무현. 근데 노무현 대통령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한 전략가였거든요. 그 보통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감행할 수 없는 전략적 선택을 여러 차례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바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또 되냐 안 되냐 뭐 이번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작은 어떤 쟁점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누군가 해야 되는가? 아무도 할 필요가 없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먼저 부산으로 가서 이제 낙선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바보라는 별명이 나온 결정적 계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서 떨어질 확률이 많은데 높은데 떨어지더라도 국민통합이라는 그 어떤 가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에 매몰되지 말고 시대의 요구와 과제에 응답하는 정치를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정치인들이라면 잘 하기 어려운 그런 큼직큼직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승산이 낮아 보이는데 객관적으로 그래도 가치 있고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바보 노무현이 된 거죠. 절대 바보 아니거든요. 얼마나 똑똑하셨는데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이 표현이 국회의원 처음 출마할 때부터 쓰셨던 카피인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마음먹었을 때는 인간다운 인간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중시했던 가치를 보면 첫 번째는 정의죠, 정의. 인간인 이상 누구에게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해주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칙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 그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 삶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드는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독재 뭐 이런 건데 이 독재 전체주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이유가 남북 분단에 있다고 본 거예요. 이 한반도 분단과 남북한의 적대적 대립 이 상황을 해소하지 않고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거죠. 이제 그 과제들이 그 짧은 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나라든. 정권이 한 번 바뀌었다고 두 번 바뀌었다고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특히 남북관계는 북한, 미국 이런 이 외부의 우리 내부가 아닌 그런 주체들의 선택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지만 5년 대통령을 하면서 뭐 일부밖에 할 수 없었던 그 과제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어받아서 진도를 더 나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끝나지 않을 거예요. 끝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몇십 년을 노력해야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말과 글, 이 텍스트는 지금도 한번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노 대통령과의 만남은 그냥 내가 진짜로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라는 경험을 저에게 줬고요. 그런 사람을 한 생을 살면서 만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행운이에요. 제 자신의 인생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선물이었다. 이제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하고요. 동시에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죽음이 저에게는 이제 세상과 내 자신을 좀 분리해서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갖게 했어요. 그전에는 세상사와 내 인생 이런 것들 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충 살았는데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세상이 약간 무서워졌어요. 그 남아있는 내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하지? 라는 과제를 저한테 줬어요.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저한테는 하여튼 제 삶에 어떤 새로운 요소를 집어넣어준 행운 또는 선물 같은 거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대하는 저의 태도에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었죠. 네.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생애에 관한 책이고 다른 사람이 써준 자서전이에요.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감수를 못하신 것만 빼면 직접 쓰신 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예전에 이제 스스로 쓰셨던 그 글들이 제일 중요한 자료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를 쭉 살펴보고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만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정리했지만 대신 써줬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쓰신 거나 거의 95% 이상은 싱크로율이 있는 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일단 운명이다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쓰신 자서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디오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일부는 제 목소리로 나오고 이제 압도적으로 많은 본문 분량은 이제 배우 문성근 씨의 목소리로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서 문성근을 듣지 마시고요. 유시민을 듣지 마시고 노 대통령의 음성이라고 상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